우리는 지난 3회에 걸쳐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사회 붕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전에 3회에는 한국인의 성격 장애증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장르를 바꾸어서 증오감, 인간의 증오감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병을 악화시키는가, 또 이 증오감이 오늘날 삼천리 방방곡곡에 얼마나 널리 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 증오감이 인간의 내부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며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도처에 증오감이 만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처 가는 데마다 증오감이 일어나고 있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스쳤거나 해도 큰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화가 난다고 딸과 아들을 살해하고, 또 재벌의 가게에도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했겠습니다마는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율은 세계 1위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우리 송 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도처에서 붕괴되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고, 하루에도 365명이 자살한다는 통계를 내고 있지만은, 최진실, 또 요새 누굽니까? 장자연, 할 거 없이 자살을 하는데, 하는 거는 고마우나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온통 장자연 얘기로 휘덮고 있어요. 그걸 누구를 수사한다느니, 누가 어딜 왔다 갔다느니, 그 얘기만 계속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한국인들이 죽음을 찬미하는, 장자연의 죽음을 놓고 모두가 서로 논의하고자 하고 자세히 알고자 하고 또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리마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도 날이 새면은 싸움을 하고,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또 국회의원들 간에 멱살을 잡고 하는 일로 점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이 그래도 일제 때만 해도 일제를 미워했을 뿐인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극심한 증오감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증오감보다는 해방 후에 그 증오감이 훨씬 불붙었고, 우리 민족 간의 증오감이 일제시대보다 10배 난 걸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정희 장군의 근대화 후에는 많은 성공 사례의 이면에 많은 이들이 증오감이 쌓여 갔던 것이고, 또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증오감은 참을 수 없는 그런 격분이나 경로나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 사람은
그야말로 만났다 하면 싸워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징오감이 이렇게 만연된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위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오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부터 정신분석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징오감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초기에는 별로 문제시 안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선생이 정신분석을 만들 적에만 하더라도 징오감은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선생은 노이로제란 뭐냐? 인간의 노이로제란 뭐냐 하면 한말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올라올 적에 이것을 방어하게 됩니다.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노이로제란 뭐냐? 견딜 수 없는 충동. 영어로는 unbearable anxiety라고 합니다. unbearable anxiety. unbearable impulse라고 그럽니다. 한번 학생들 따라 읽어보시면은 견딜 수 없는 충동, unbearable impulse. 그러니까 본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동이 밑에서 올라올 적에 이걸 올라온 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올라오는 걸 두면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충동이 올라올 때 이걸 갖다가 방어하는 장치가 생겨나는데, 견딜 수 없는 충동과 그 방어작용이 서로 부닥쳐서 싸우게 되면은 이것이 노이로제라고 그랬습니다. 프로이트가 노이로제를 규정할 적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 위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작용이 작동되어서 이 양자 간에 싸우는 것이 노이로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여러 번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견딜 수 없는 충동은 뭐냐 해가지고 프로이트는 연구 끝에 이 견딜 수 없는 충동이 뭐죠? 이게 이것을 성적 충동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욕이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이트 때는 120년 프로이트 때는 성욕이 올라오면은 이것이 참을 수 없게 되고 한다는. 그래서 모든 노이로제는 성욕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것도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 아는 거죠. 따라 읽어보면 성욕, 리비도. 프로이트는 리비도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섹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으로 리비도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러다가 1905년에
1995년에 프로이트는 성에 대한 3가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성에 대한 3가지 논문을 쓰는데, 물론 이 논문은 성욕론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이 1953년도에 번역을 해서 출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에 대한 3가지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요즘만 말하면은 유아도 성욕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아도 성욕을 느낀다. 보통 성욕이라 하면 누가 느낍니까? 성욕은 예? 어른들이 느끼고 그렇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자기가 연구 결과 유아들도 젖 먹을 때부터 성욕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시 비엔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강했던 비엔나에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프로이트를 비난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프로이트 말이 맞습니다. 유아도 성욕을 느낀다 이랬고, 이 성욕은 육체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쾌감을 반드시 성인들의 성뿐 아니라 유아들도 육체적으로 쾌감을 느낀다 이랬고, 또 그 쾌감을 느끼는 순서를 보면은 프로이트가 연구해 보니까 맨 처음에 어디서 쾌감을 느낀다 그랬나요? 입술에서 느낀다. 그래서 이걸 갖다 무슨 기라 그랬나요? 구강기라 그랬다. 그래서 유아가 젖을 빨 적에 그냥 배가 부르라고 빠는 것뿐 아니라 이 입술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 살 반 사이에 느끼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어디서 느낀다 했나요? 학문에서 느낀다 해서 이거 다 학문기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하자면 유아가 만 1살 반에서 만 3살 사이에는 음식을 먹었던 게 변으로 나갈 적에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만 5세에는 어디에 느낀다고 그랬나요? 남근에 주목하게 되고,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는 6세입니다. 만 5세 되면은 남자아이는 자신의 꼬치에 아주 묘한 성적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입술과 항문과 남근과 같이 이런 발달하면서 이런 성감대가 이동하는데, 성적인 감각을 느끼는 성감대가 이동하는 것이 인격 발달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이트의 인격 발달론의 핵심은 처음에는 입술, 그 다음에는 항문,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남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감대가 이동된다. 이것이 인격 발달이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처음에 연구할 적에는 노이로제가 순전히 성 때문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1917년에는 우울증 환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만나게 되고 치료하는 동안에 프로이트는 우울증과 멜랑콜리아라는 논문에서 모urning 앤드 멜랑콜리아라는 논문에서 왜 사람들은 우울해지나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은 우울해지나요? 사람들이 왜 우울해지나요? 우울한 기분을 느껴본 사람들도 있나요? 있으면 손 들어보면. 예, 많은 분들이 손 드는데, 그런데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왜 우울한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성 때문에 순전히 온다, 노이로제가 온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왜 우울증이 오는가? 그것은 유아가 있을 적에, 유아를 누가 돌봅니까? 예? 어머니가 돌보고 또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유아가 살면서 점차 부모가 유아에게 개입하게 되는데 부모가 개입하죠.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부모의 명령이 자기의 머릿속에 상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명령이라든가 어머니의 또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머릿속에 상륙하게 되는데 요것이 정신분석에서는 나중에 뭐라 그랬죠? 이것이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이란 것은 뭐냐? 어렸을 적에 부모의 말씀이 자기 속에 상륙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양심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유아는 본능적 욕심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본능적 욕심 혹은 성적 충동이라든가 양심이 상륙하게 되면은 본인의 마음 속에 어떻게 되나요? 마음 속에 어떻게 되죠? 본인은 이걸 원한다. 부모는 안 된다 할 적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봤던 거죠. 원래 태어날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젖을 먹고 싶으면 울고 이러면 됐는데 차차 자라는 동안에 부모가 머릿속에 상륙하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부모의 말과 자기의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이고 1923년에 The Ego and the Id 이고와 이드라는 논문에서는 이고와 이드 한번 따라 읽어보죠. 이드 이고와 이드라는 논문에서는 여러분이 다 여기 계시면 다 알아요. 논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본능이 이드가 본능이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래 하면은 부모의 상이 들어온 양심은 뭐라 그럽니까? 양심은 주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하면 이드는 하고 싶다. 양심은 안 된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고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 사이에 이고가 나타나서 당장은 아니라도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고입니다.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울증 환자에서 부모가 마음속에 상륙한다는 걸 알았고, 이 본능과 양심에 싸운다는 것도 알았고, 23년에는 이고와 이도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 따라 읽어보시면 이더, 본능, 슈퍼 이고, 양심, 이고, 자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예? 자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이드가 본능이 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이드는 주로 무슨 원칙에서 움직이나요? 쾌락 원칙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드가 움직이는 원칙이 쾌락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이고는 주로 안 된다 하니까 빵을 먹고 싶다, 저 여자와 만나고 싶다,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할 적에 안 된다 하니까 이건 무슨 원칙이죠? 도덕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 원칙. 다시 말하자면 이드가 쾌락 원칙에서 나오면 슈퍼이고 양심은 안 된다. 도덕 원칙에서 움직이고 거기에 이고가 나와서는 어쨌든 이드가 원하는 걸 결국 실현하도록 하는 게 이고니까 이건 무슨 원칙이라고 했나요? 현실 원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능은 쾌락 원칙이고 양심은 도덕 원칙이고 이고 자아는 어쨌든 되도록 하기 때문에 현실 원칙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응용해 보면은 만약에 이드가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드가 만약에 너무 강하면 하고 싶다 하는 이드가 너무 강한 사람은 반사회적 범죄인이 됩니다. 이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범죄인이 돼요. 범죄. 사회의 질서를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하는 반사회가 되거나 또 무엇이 되죠? 또 반사회인이 되거나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혹은 정신병이 이드가 너무 강한 사람은 반사회적 인간이 되거나 정신병자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옷을 또 휘딱 벗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그런 사람 없긴 없지만은 옷을 벗어버리고 또 나체가 돼서 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러기도 하고 또 남의 차를 세워놓으면 유리를 부시고 가거나 어쨌든 별의별 일을 하는 게 정신병인데 이것은 이드가 지나치게 강해서 그렇다는 것을 후학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슈퍼 이고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 이고. 양심이 너무 강하면
강박증도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울증. 이게 슈퍼가 너무 강하면 우울증도 오고 강박증도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자살을 하려 하고 뭐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슈퍼이고가 너무 강해서 이래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고가 강한 거는 좋은데 너무 강해 버리면은 히스테리도 될 수는 있지. 예? 전형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기주의 또는 자기중심주의. 이거가 강한 거는 좋으나 너무 병적으로 강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얼굴에 철판도 깔겠다. 성과만 나면 된다. 이런 형태가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때는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프로이트가 노이로제를 환자를 치료하다가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무의식과 정신 구조가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차례로 알게 되고 또 이 각종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이트가 노이로제를 연구하고 노이로제의 큰 틀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점점 환자를 보면서 우울증 환자가 자꾸 오고 강박증 환자가 오고 이런 걸 많이 보고는 이 마음속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은 점점 나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